이제 20페이지에서 이제 5번. 자, 5번은 이제 바로 위에 있었는데, 입지 규제를 뭐 한다고요? 최소로. 정말 규제를 최소로 하겠다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규제를 엄청 최소로 하는구나. 저기 영상 같은 지역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규제 다 풀어줄게. 다 풀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 정도로 왕창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옆에도 이제 별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도 정말 치사하게 여기 일부냐, 전부냐, 요거 갖고도 장난해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내면요, 또 역시 응용해서 또 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목을 잘 차단해서, 이거 맞나 틀렸나? 라고 길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고 3월에 또 얘기하고 5월에 또 얘기하고 문제풀이 하면서도 또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내갖고 한번 이제 계속 점검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도시군 계획, 그러면 아까 이제 특별 쭉 해서 4개 나왔을 거고 시군이 나왔을 거고 그 수립 대상 지역에 여기입니다. 중요한 게 어디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동 전부? 아니, 이게입니다.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었을 거고요. 여기는 그 수립대상 지역에서 어디라고 있습니까? 어디? 일부. 그러니까 요 일부를 전부에 대하여 다른 문장 다 맞고요. 쉽게 못 찾았을 겁니다. 어디 가도 이제 틀렸대. 아주 틀린 구석을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정말 치사하게 여기다가 일부 대신에 전부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점검할 건데 그 일부 보이죠? 첫 번째 줄에 바로 왼쪽, 중간 왼쪽에 일부, 위에다가 전부 X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또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 계획. 그러면 여기는 도시군 계획, 이런 계획 말고 사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요것도 지침을 마련해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그리고 난개발을, 어지러운 개발, 그러면은 여기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엉망으로 막 도로 없는데 건물 50층짜리 막 지어놓고 이런 게 바로 난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막아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거기 이제 아예 그냥 지나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닭장 아파트에서 홍콩의 닭장 아파트 난리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바글바글 여기입니다. 방지를 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어렵지 않죠. 뭐 내보진 않았고, 그리고 자, 뒤에서 이제 또 보긴 할 건데 기반시설은 별표 3개, 한 문제감으로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11페이지인가 가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기반이 되는 시설이구나, 한 문제 나오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왼쪽에 요걸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시 분류를 해서 크게 7개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시설, 도로, 철도, 여기 우리 안동역이 있지, 그러니까 저런 거는 기반시설이구나, 교통시설로 기반시설이구나, 그럽니다. 근데 특히 조심하실 게 주차장, 이 주차장은 교통시설 말고 저기 어디 환경기초시설 이쪽에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같이 묶어놓으면은 틀린 구석이 안 보입니다. 주차장도 똑같이 교통시설입니다. 우리 안동역 주변에도 교통시설, 주차장 다 있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철도 앞에, 역 앞에 주차장 쫙 마련해서 출퇴근하는 사람 잠깐 주차해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 타고 집에 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같이 있대. 도로철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은 넓다, 공원, 그리고 광장, 그리고 녹지, 딴 거 들어가면 안 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간시설입니다. 그 셋을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요놈들은 공통적인 성격이 공간시설이다. 하셔야 됩니다. 녹지에다가 교통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공간시설입니다. 그리고 유통 공급은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 날라다가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유통 공급 시설. 옆에 볼까요? 수도 전기 맞죠? 가스. 그리고 방송도 통신도 뭐라고요?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구, 우리 공동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 가끔씩은 볼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공동구 같은 거 한 문제도 나오긴 할 거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막 전봇대 막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땅 밑으로 묻읍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 그냥 뭐죠? 서장훈은 뭐 머리에 그냥 걸리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2m는 안 넘을 거니까 이런 큰 바로 이제 공동구라고 해서 이제 아예 땅 밑에다가 묻어서 여기다가 이제 수도, 전기, 뭐 방송 이런 선들을 여기다가 다 지하자가 다 매립합니다. 근데 옛날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수도 고장났다고 또 아예 도로 뜯어서 그 다음에 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고장났다고 또 뜯어갖고 공사하고, 그리고 가스가 고장났다고 또 뜯어갖고 공사하고, 이 짓 하지 말자. 야,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면을 뚜껑 하나 딱 열어놓으면 여기하고 연결하면은 수도 고장났네. 뚜껑 열고 들어가서 고치고 땅 안 파고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고장났네. 또 뚜껑 열고 들어가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 크다니까요. 됩니다. 들어가서 고치고, 이게 뭐라고요? 땅 아래다가 여러 개 공동 2개 이상을 묻어놓은 게 뭐라고요? 공동구. 그러니까 미관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게 뭐라고? 공동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보실까요? 유통 공급 아래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공공, 학교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교육하고 관련된 시설이 바로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자, 체육도 있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내는데 이제 방제부터 보건, 그 아래 환경기초, 저 위에 있는 교통하고 요놈들을 집중적으로 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안 헷갈려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방제 조심해야 된다. 방제. 하천이 왜 또 방제인가? 이럴 겁니다. 방제. 하천, 물난리를 막아야 되잖아요. 물난리. 자, 그러다 보니까 하천도 방제 있다. 방제. 하천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크게 놓으시고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근데 워낙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수지, 여기 또 저수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물을 가둬놔야죠. 그래야 물난리를 막을 수 있죠. 재난을 방지할 수 있죠. 방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제 있어야 된답니다. 방제 시설. 자, 그 뒤에 이제 뭐 방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는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놈들은 방제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정말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누가 봐도 헷갈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은 어렵지 않고요. 뭐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는데, 그 다음에 환경기초에 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리고 재활용, 그 다음에 빗물 저장, 이런 이제 시설이 바로 뭐가 있다고? 환경기초. 근데 환경기초에서 조심하시길, 저기 유통공급의 수도하고 하수도 조심해라. 그죠? 수도, 그리고 하수도, 하수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는 환경기초 시설에 있다. 야, 수도는 어디가 있고? 유통공급,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시설에 유통공급의 수도가 있고, 빗물 같은 거 막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경기초 시설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체크해 볼 거니까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냈었고요. 여기도 별표를 2개 정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자, 먼저, 자, 위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얘가 바로 그냥 확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냥 도로는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사업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자. 근데 결정만 갖고는 사업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업까지 하는 것은 저기 13번 쪽에 12번에 있네요. 그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도로가 필요해. 그냥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 근데 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 아까 기반시설 저 위에 있구만 3번. 저 위에 기반시설에 설치하려면 뭔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게 결정 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12번을 먼저 봐볼까요? 자,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요 시설을 그러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 났다. 이럽니다. 결정 났다. 근데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라고요? 그럼 뒤에다가 사업만 붙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세 개가 같이 연결됩니다. 자,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본 데니까요. 자, 심하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반시설에서 출발한다. 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사업을 하면 뒤에 사업도 더 붙여라.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 순서 잘 알고 있어라. 입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OX 문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거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오늘 풀면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법 심리하면서 까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갖고 한 개도 못 맞추겠어요. 이제 이래야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 벌써 알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가물가물해요. 갈 때까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광역시설 2개 이상.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것들도 아예 쭉 도로 한번 쭉 봐보세요. 여기입니다. 그죠? 정말 서울까지도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 기반시설 중에서, 그럼 기반시설 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광역적이, 꼭 광역 그러면 2개 이상 시군, 그 다음에 필요한 각목, 그럼 이제 1번, 2번을 각목 이럽니다. 각목. 예,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시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2 이상에 또 나왔죠. 이제 지겹죠. 특별시 4개 나오고, 시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싹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 들었다. 입니다. 군의 관할구역에 뭐 한다고요? 2 이상에 거쳐져 있다.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아니면 저기 대구까지, 부산까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걸쳐져 있는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설. 광역 그러면 꼭 2 이상을 얘기를 하되 얘기입니다. 기반시설하고 약간 다르고 나오겠습니다. 그냥 우리 안동 안에서 여기저기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시군이 거쳤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설. 야, 요 문장을 딱 써놓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황당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광역시설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서는 약간 다를 건데 그 2 이상의 시군이 또 쭉 같이 나오고요.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시설 입니다. 우리 군 여기서 이제 2 이상의 바로 이제 시군에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설. 그럼 뭐 공원 같은 거 주변에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상남북도 주민들이 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공동구 아까 봤었다. 입니다. 무더.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 미관. 자,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로 구조에 보죠. 맨날 그냥 뜯어 고치고 삽질 들어가고. 자, 도로도 땜빵 해놓으면 그냥 나중에 차 가다가 푹 막 뛰기도 하고 그냥 꼴보기도 싫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다가 지하에 다가 설치하는 시설물 이뤄놓고 저 공동구를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조심. 공동구가 저런 거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2번째 봤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난 거다. 입니다.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러면 사업만 더 붙이라는 겁니다. 시설 사업.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는구나. 게임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미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별표 여기도 2개 정도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별표 2개. 나온다는 놈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는데 다음 중에서 도시공 계획 사업을 찾아보세요. 박스에다가 저렇게 3개나 4개를 주고 찾아보라고 기억니은 딕은 늘 꼭 이런 식으로 잘 낸다는 겁니다. 또 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 금방 보셨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 시설을 사업한다는 거 결정 내에서 그 시설을 사업하는 거기도 도시군 계획 바로 사업 들어가고요. 자, 그냥 시설만 뺐잖아요. 그리고 자, 2번에 무슨 도시, 신도시, 혼도시,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이거 찾아보라고 떠냅니다. 그리고 자,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세 번째 정비사업 요거 몇 개? 요 3개를 3개 찾아봐. 기출문제에서 냈었고 여러 번 냈었고 또 내볼 것 같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니?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바로 이제 여기는 14번째 그리고 15번째는 어렵지 않게 쭉 볼 수가 있고요. 걔는 안 냈었고 거의 낼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국가계획 우리 이제 광역보다도 그 도시 기본보다도 군 기본계획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들이 국가계획 가장 높은 국가계획 이 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국가계획에 맞게 수립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 국가계획이 있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은 중요한 거는 아예 없고요. 네, 좀 이따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17번째 또 남았다. 용도 지역 몇 개 있다고 했지? 4개. 용도 지역 어느 땅이나 용도 지역 4개는 지정이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도관 농자 도시지역 오늘 이것만이라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다. 풀어서 도시적이 되기도 하고 풀어서 농림적이 되기도 하고 풀어서 자연환경 보전적이 되기도 하고 관리니까 관리지역 얘는 어디로 갈지 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농사짓는 농림지역 근데 그 림자가 살림할 때 또 림자입니다. 그러면 산림, 산지 여기도 농림적에는 같이 들어가 농사짓는 땅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만 끝내준다는 먼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친구가 준대요. 넣어나가죠. 그래야 됩니다. 그거 그냥 재산세만 나오고 안 팔리고 그리고 300년 가도 안 팔리고 그럽니다. 아주 그냥 자식들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물려줘갖고 나 팔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재산세만 나오면 뚜껑 열리네 이럽니다. 저 좋은 땅 알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이거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뒤지거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좀 더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용도 지구 몇 개라고요? 9개입니다. 9개가 바로 이제 용도 지구입니다. 세분되는 거 5개입니다. 나눠지는 거 그리고 세분 안 되는 거 4개 비슷하네 입니다. 경관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쭉 배울 겁니다. 뭐 경방보치게 하면서 아그자 따볼 겁니다. 그리고 용도구역 몇 개라고요? 5개. 그죠? 개, 도, 시, 수, 입. 해서 아까 봤었다. 아까 이제 도시군 관리구역에서 2번에서 봤었다. 6번에서 봤었다. 입니다. 다음 주에 볼 거다. 입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조금 어렵죠. 입니다. 개발밀도를 뭐 한다고요? 관리를 하겠대요.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하겠대요.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요. 20번.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개발 밀도. 자, 이런 용어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우리 공법이 진짜 그래요. 내용도 많은데, 뭔 용어 생전 한번 안 들어보는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럽니다. 개발 밀도.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돈을 알고요. 흐름을 알고, 그리고 평생 진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네, 그리고 무슨 구역이네, 야, 이유 없이 지역구역,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는 뭐라고요? 구역. 자, 그러면요, 우리 기반시설 그려놨으니까요, 여기, 자, 도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보통 폭이 얼마 메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m 아니면 2m, 3m, 4m 도로 하나 폭. 뭐죠? 차가 1m면 아니겠죠, 그입니다. 차 1m는 넘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 폭이 얼마, 그죠? 2m 보통, 그렇죠? 2m 정도. 폭이. 이제 버스는 이제 더 넓고, 그렇죠? 예. 보통 승용차 이런 것들 한 2m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고, 가면 또 오기도 해야 되고, 지나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4m 이런 소리가 하는 게 가고 오고 해야 되니까 4m 정도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너비 4m에 그리고 2m 이상은 접해야지 이런 땅이 있어야 건물 짓지. 아예 그냥 건물 지어놨는데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건물 못 지어. 맹지는 건물을 못 지게 한다는 겁니다.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 너비 4m에. 그래서 가고 오고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2m 나가게 들어오게 2m 이상은 접해라. 안 그러면 그런 땅을 사지도 말라는 겁니다. 뭐하러 맹지를 사요? 맹지입니다. 그리고 되면 뭐합니까? 집 지을 수 있는데 눈이 없는 데입니다. 우리 사람도 눈이 없으면 맹행 그러잖아요. 땅도 이렇게 요 소리가 도로가 없다, 통로가 없다. 그럼 뭐라고요? 맹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예 그냥 무조건 우리 일단 도로는 바로 이제 여기 요런 이제 땅 같은 것은 도로만 찾으세요. 그럽니다. 임야 괜찮아요. 임야도 도로만 있으면 집 지을 수 있어.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로를 보라는 거야. 도로. 안 그러면 허가 안 내준다니까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로 해서 요거 2차선밖에 안 되는데요. 막 여기다가 이제 큰 건물 막 50층을 막 짓겠다는 겁니다. 50층. 그러면 요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개발. 요게 이제 개발인데 50층 건축을 한다는 거. 자, 개발. 그래서 이제 개발. 그리고 요게 이제 밀도가 요걸 지어놓으면 너무 촘촘하니까 안 돼. 짓지 마. 라고 해서 그 개발의 밀도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기반시설, 요거 도로가 기반인데, 자, 기반시설이 지금 설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아니면 부족이 아니라 넘쳐요? 그입니다. 자, 충분해요. 요 소리가 뭔 소리겠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밀도를 관리하겠다.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하겠어요? 충분하겠어요?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대.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하다. 도저히 안 된다. 여기다가 막 50층, 30층 쭉 지어놓으면 이거 교통체증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막 계속 밀려가고요. 얘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날 거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건물 짓지 말어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기반시설 설치가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 먼저 개발로 인해서 저렇게 50층 건물, 큰 건물 짓는 건 기반시설이 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족할 것으로. 여기다 뭐 충분 그런 말이 안 되겠지만 부족. 그 부족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뭐 할까요? 거기 문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계속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그럽니다. 건폐율. 근데 요게 정리가 안 되면요, 자꾸 이제 가다가 계속 뭔 소리 한데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된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아주 수도 없이 들어볼 건데, 그리고 조금 들어보기는 했을 건데, 자, 먼저 건폐율은 건물이, 그리고 요 패자가 덮을 패자인데, 저도 한자는 잘하는데 너무 어려갖고 안 쓸게요. 요 패자가 상용해서 쓰지도 않아요. 덮을 패, 덮는다. 이렇게 덮을 패. 그리고 율은 비율입니다. 비율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요게 바로 건폐율. 자, 건폐율이 뭐예요? 그러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땅 바닥을 덮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모르겠으면 그냥 건축 면적료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건폐율. 자, 여기서 보실게요. 이제 건폐율 만약에 100평 정도 이렇게 되면 땅 100평. 사실은 뭐 평 쓰면 안 되는데, 만약에 건폐율을 50% 이런 식으로 건폐율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1번지 땅, 그리고
여기 우리 학원 건물도 잘 보면 건표를 맞춰서 지금 건축 면적 1층, 2층 다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그러면 저 교도소 간다고 아까 저기 썼는데 지워졌어. 입니다. 1번지. 그럼 100평. 건폐 유리. 건물을 덮을 수 있는 비율이 50%래. 그럼 얼마일까요? 50평, 50평. 자, 그럼 요건 이제 50평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30% 해볼까? 30%. 그리고 70%. 그러면 얼마니?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30%면 30평. 30평만 덮으라는 겁니다. 단 1제곱미터라도 초과해봐봐. 겨워서 보내버릴 거야. 진짜 보내버립니다. 요즘에는 줄자로 안 재요. 촌스럽게. 레이저로 팍 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굴 속여? 귀신도 못 속여. 그리고 여기는 70평. 그러면 한번 덮어봅시다. 자,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번 50평. 그러면 딱 뭐요? 땅 반, 그리고 사람 반. 요렇게 딱 덮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도. 요 공로로 사람도 다니고, 그리고 차도 다니고, 꼭 차도 다니지만 사람도 다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지 좀 놔둡시다. 다니게. 그리고 불나면은 소방차 와야 되잖아. 소방차. 그러니까 건물 다 지어보세요. 난리 나요. 주차 잔뜩 해놔봐요. 차를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아우성 치는데 늦어갖고 다 뛰어내리고 정말 소름 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놔둬라. 자, 그럼 이제 만약에 70%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70%입니다. 그러면 더 넓게 덮을 패자니까 더 넓게 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70평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30평.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줄여갖고 한 30평 정도. 여기서 단 2제곱미터라도 초과하면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표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수평적인, 아까 자꾸 수평, 우리 사법처럼 수평적인 자입니다. 수평적인, 그리고 제한, 그리고 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런데 그냥 모르겠으면 건축 면적, 맞잖아요. 건축 면적입니다.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다. 건축 면적입니다. 딱 한마디씩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덮을 수 있냐? 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적자가 이제 요게 쌓을 적자. 우리 이제 적금할 때 1월, 2월, 3월, 4월 12달 쌓아서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쌓을 적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몇 층에 있냐? 2층. 그러면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위에 3층에 있고 심하면 막 50층 막 이러면서 이제 쌓아놓은 게 바로 뭐라고요? 용적. 그리고 요 용자가 이제 수용한다는 용자입니다. 우리 한번 잘 보시면요. 건물 안에 우리 지금 수용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교도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수용이긴 하겠지만 정말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비율. 이제 우리 용적률을 갖고도 여기도 이제 200%네. 그리고 막 500%네. 중심 상업적 1500%네 해가지고 이제 중심 상업적이 최고로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쌓아볼까? 쌓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100평이라고 하면요. 여기 100평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50%로 가볼까요? 그러면 50평만, 요 반만 이렇게 덮고, 자, 그리고 이제 덮고 나서, 그리고 한번 위로 쌓을 적자니까, 위로 그러니까 옆면적, 그래야 돼. 이어놓은 거, 다 붙여놓은 거, 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고요? 1층이 50평이니까 200%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요 200%는 여기다가 200이 아니라 땅 전체 100평 면적의 200%. 그러면 위로 얼마를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200평입니다. 여기서 잘못 계산 100평 이럴 건데 아니, 땅 전체 면적에다가 얼마를요? 200%. 그러니까 요게 200% 2배. 500% 5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1500% 15배. 이런 소리입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은 매년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우리 이제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건폐율 용적률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차 실마지 말어.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200평. 그럼 이제 올립시다. 1층. 그리고 2층 얼마? 50평. 그리고 3층 얼마? 50평. 그럼 이제 150 되지. 이거 어렵지 않지.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4층. 이렇게 4층 올리면 5, 4, 20. 단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여기다가 또 뭘 올려봐? 불법 건축물. 그럽니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절단 내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용적률에서는 연면적은 들어갈지 몰라도 그러면 아래 지하는 어떠냐? 지하는 네 마음대로 파고 싶으면 그냥 10개를 파도 돼. 이렇게 여기는 어쩐다고?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근데 알아서 해. 근데 우리 지하를 엄청나게 막 파나요? 아니요. 파다가 막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암석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비용이 얼마나? 한 2배 가깝게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1.5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 땅을 많이 팔려고 합니까? 안 팝니까? 안 파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지하에다가 막 어디 음식점 있고 막 노래방 있고 지하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방도 들어가려고 해야 안 들어가려고요? 막 범죄도 많이 생기고 맨날 막 벌레 나오고 물, 습기 잔뜩 있고 하다 보니까 지하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거 다 공실로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싫어. 그죠? 나도 싫어. 국가가 줘도 싫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파요. 그냥 파봐야 주차장 이러고 있습니다. 주차는 좋지. 그러니까 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는 뺀다. 시험 문제 엄청 냈다. 그러니까 빼지.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세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용적률. 그러면 500으로 가볼까요? 500. 500이면 이제 여기 아예 50평으로 했으니까 몇 층까지? 500. 몇 개 층? 그죠? 10층. 처음 오신 분이 오래서 잘하시네. 10층. 전 산수가 약해요. 이제 진짜 그럴 겁니다. 저도 그냥 진짜 우리 우리 원장님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법대 나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약해갖고 그냥 그럼 이과를 못 가고 다 이런 문과로 갔는데 저도 그냥 숫자 계산을 못 해갖고 아니 그냥 그 시간 계산을 못 해갖고 오늘 열차를 타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갖고 지금 서울에서 차 끌고 내려오나 정신 없었습니다. 아주 나도 미치겠어요. 하다 무슨 숫자만 나오면 정신 없습니다. 이제 공법 숫자는 이제 알고 그런다. 그렇죠. 그리고 1500% 도대체 몇 층이래? 1500% 몇 층입니까? 그죠? 30층. 30층. 30층 정도 돼야, 곱해보면 1500. 위로 쭉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요? 용적률. 자, 그러면요. 자, 그 정도는 그냥 시험 문제값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가요? 누구 63 빌딩 그런 그냥 확 63 빌딩은 언제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진짜 63 빌딩이 제일 높긴 했었습니다. 이 양반은 서울 한 번도 안 가나 봐. 그러니까 롯데월드 못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2 롯데월드가 도대체 몇 층일까요? 여기도 편에 123층 2, 3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메타로 하면은 얼마 정도 들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공부하면서 여기라고 손잡고 하고 여기 몇 층인 줄 아니? 한번 다 올라가 볼 거니? 그러니까 맞아. 555m. 아마 좀 편하게 123층 편하잖아요. 메타도 555m. 보통 우리 친구가 이제 우리 구분이 없으면 그냥 4m라고 했는데 그거 지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555m. 한번 검색해봐요.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넓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123층이나 지었네. 그러니까 그러면 용적률을 중심 상업적 1500이라고 해도 초과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초과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롯데가 이제 거기 우리 그 잠실역에 가면은 환승센터 있죠. 환승센터. 그걸 만들어주고 기부채나 파고 그리고 요거를 높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기부채나 그러잖아. 증여. 그 돈으로 만들어주고 높게 지었죠.
브랜드 건물을 만들었죠.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00은 위반했을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 안 갈 거야. 그죠? 서울시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 건물 제일 높은 건물 짓게 해줘. 알았어. 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자, 그럼 이제 우리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이렇게 기반 설치가, 시설 설치가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겠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의미는 아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완화. 완화는 확 풀어주는 거. 그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건폐율이 50%다. 근데 강화 세게 한다는 것은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30으로 갈까요? 아니면 70%로 가는 게 강화할까요? 어디로 가는 게? 그래 30%.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 그렇게 해서 50% 안 돼. 줄여. 이렇게 줄여. 그러니까 줄여. 네. 완화. 풀어줘. 더 지어. 그럼 요소가 뭘까요? 30,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70 정도로 가겠죠. 풀어줘. 더 지어. 그래서 70%. 근데 이걸 치사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까요? 강화할까요? 완화, 강화? 강화. 세게. 그리고 원래 200인데 100으로 해. 그리고 500인데 200으로 해. 뭐건 1500이야. 800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강화. 이거 또 낼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르를 쓱 하면은 다 뒤통수도 맞고 나옵니다.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강화 있네. 그입니다. 자, 20번에 용어에서 용적률은 뭐? 강화.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거꾸로입니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설치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설치를 안 하니까 부담을 줍니다. 돈 내라. 그런다. 돈. 우리가 도로, 공원, 학교 만들 테니까 돈 내놔. 그리고 너는 개발행위 해. 그러니까 여기는 못하게 막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래요. 설치해. 건축해. 대신에 네가 도로 안 만들 것 같으니까 우리 국가가 그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도로 만들란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 그러니까 여기 부담은 건축행위 한 사람한테 부담을 정말 준다는 겁니다. 돈 내라 부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완전히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외의. 그 왜 갖고 장난합니다. 왜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예 달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두 개가 서로 충돌합니다. 개발로 인해서 개발하라고 50층 지으라고. 근데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한다고 약속만 해놓으면 설치를 안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돈 내. 그렇게 부담 줍니다. 자, 우리가 설치할 때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부담을 주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용지를 확보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는 자주 낸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설치 비용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23페이지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그러니까 문장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부문별로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냐. 쭉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 3번은 계속 나오겠지만요. 국가계획, 그리고 광역, 그리고 도시군 기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놈이 가장 위가 될까요? 국가계획. 여기는 전국토니까. 그리고 광역이는 2개 이상이니까. 그럼 광역이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더 상위에 있을까요? 두 놈이 더 상위가 있을까요? 한 놈이 더 상위라고 할까요? 두 놈. 광역이가. 그 아래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좀 다 계속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게 될 거야.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용어도 나오지만요. 광역이는 무조건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광역에서 순서를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작년도가 이제 34회이긴 했는데, 그리고 자, 전혀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한 문제는 나온다. 특히 뭐 35회는 올해가 이제 35회인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 그냥 나와.
먼저 첫 번째 줄부터 쭉 한 5번째 줄까지는 아예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그리고 제일 끝으로 가보시면은 몇 이상의 둘 이상 그 둘 이상에다가 꼭 동그라미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소리는 둘 이상이다. 둘 이상 하나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넓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나왔죠. 특별자치시 이제 문장 편하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시 그리고 군에서 수립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광역 한 문제 나오니까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서 딴 데는 손을 안 댈 거니까요. 거길 또 하나에 이러면 안 되니까 둘 이상이라고 나왔는지 시험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제시한다고요? 방향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뭔 소리 할 건지 이제 알겠죠? 자, 두 번째 끝에 방향. 그러면 국민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속 X. 소송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럽니다. 소송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 가세요. 큰일 나요. 변호사 사갖고 변호사 비용 우리한테 청구해요.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법적인 성격 나왔죠. 자,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그리고 비구속적. 그리고 소송 대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런 문장도 시험 문제 살짝 쉽게 넣을 때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3번에서 누가 더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광역이하고 도시군 기본은 바로 광역이가 두 놈 다 덤벼도 광역이가 더 우선합니다. 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보실까요? 이제 중간 넘어가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얘도 방향이라고 했는데 한 개 치군 근데 광역 도시계획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이가 광역이한테 부합을 해라 됩니다. 그래서 맞출 것은 광역이한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의 도시계획 내용하고 좀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더 우선한다. 이게 법에 있다고요. 그럼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낸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은 간단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자, 특히 여기서도 조심할 게 광역계획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둘 이상을 묻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 서울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인천은 이렇게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서울 왼쪽, 오른쪽, 인천은 왼쪽에 있고. 근데 이제 자, 인천이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서울을 이렇게 이제 쭉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인천하고도 비슷하게 그게 바로 경기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영상 찍다 뭐 인천분은 안 보시겠지만은 하여튼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 집값하고 경기도 집값하고 어디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까요? 나한테 그냥 로또 복권 당첨돼 갖고 한 20억 있습니다. 요즘 로또도 이제 건물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요거 싸들고 어디로 갈까요? 아니면 그렇게 당첨되신 분이 우리 사무소에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세요? 라고 하실 겁니까? 인천을 갈 겁니까? 아니면 짠 동네 그리고 경기도를 갈 겁니까? 어디? 왜냐면은 우리 서울의 강남 자, 우리 서울의 이제 강남이 바로 가장 집값이 높은데 왜냐면은 여기가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중흥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테헤란로에는 빌딩 건물이 153개나 있어요. 상가 건물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예 그냥 몇천 년을 지나가도 강남을 깨기가 어려울걸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판교가 약간 까죽이고는 있는데 여기도 눈 깔아오고 있다. 어디라고요? 강남. 그렇게 해서 요돈 갖고는 강남 못 가니까 좀 서럽습니다. 그러면 강남 못 갈 건데 자, 그러면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는 지역 그게 바로 집값을 아예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 강남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GTX 나 그냥 수도권에 안 살았고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전국 중개 의뢰한다니까 GTX. 그러니까 이 GTX가 막 A 노선 막 B 노선 막 C 노선 뭐 나이 있잖아요. 아마 더 나중에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강남을 가면 좋은 노선, 강남을 못 가면은 찌질이 이제 이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A 노선이 이제 특히 왜 저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아진 게 바로 이제 인천에서도
송도. 저기 인천 가갖고요. 인천시 송도 이러면요. 싸대기 맞습니다. 송도라고 해야 됩니다. 송도. 그러니까, 그리고 괜히 또 이제 저기 분당 가갖고 분당에 가셔갖고 또 속도 없이 성남 사시죠? 그러면 싸대기 얻어맞습니다. 나 분당 산다고 분당, 그죠? 분당은 어디요? 천당 밑에 분당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그 정도로 분당, 강남에서 살던 분들 거의 대부분 분당으로 갔다고요. 신도시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성남시 그러면 좀 못 살아 막 이러잖아요. 안 가보셨으면 그렇지 그냥 난리가 없습니다. 요즘 많이 정비가 되긴 했어도 그 좀 한심해.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또 인천에도 청라 그래야지 또 인천시 그러면 짜증냅니다. 속도 없이 그냥 인천산이 이러지 말아야 된다. 송도산이 청라산이 이래야 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 급수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집값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 이게 GTX가 우리 송도 인천에 저 끝자락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값 오를 게 아니에요. 근데 여름이 그냥 GTX가 강남을 한 15분 20분 만에 그냥 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도가 강남 옆에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더문구보다 더 비싸게 된다. 저 송도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막 집값이 그냥 갑자기 막 GTX 얘기 나오자마자 두 자리가 되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꺼졌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인천 쪽이 집값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이 그래도 조금 집값은 더 괜찮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금방 보셨네요. 광역 그죠? 광역 도시 계획 몇 개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둘 이상.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나란히 같이 있으니까 인천하고 서울은 묶을까?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서울은 묶을까?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 세 개 다 묶어갖고 이렇게 도로 낼까? 이게 바로 이제 광역 도시계획. 근데 조심하실 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치사하게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시에서 이렇게 딱 속였습니다. 광역시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광역시에서 수립한다? 꼭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뭐가 빠졌네? 광역 계획권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거 짜증 나버렸습니다. 그냥 쓱 넘어갔죠. 그러니까 출전들이 얼마나 정말 죄받을 것 같은데 교묘하냐고. 지들은 그거 내놓고 니네 다 틀렸을 거 지금 했을 겁니다. 광역 계획권 이렇게 광역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묻는다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광역 계획권 이래야 된다. 광역 계획권. 광역시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건데 하필이면 또 광기가 같이 광역시가 이놈이 붙어갖고 광역시에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에 두 개 이상을 묶는 광역계획권에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모의고사 보면은 또 틀리고, 한 번 틀렸는데 또 틀리고, 한 3번은 틀려야 이제 내가 미쳤지 해갖고 이제 안 틀릴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 번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이냐고. 저 문장 갖고 장난질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기 1번에 보세요. 그리고 2번도 보세요. 광역계획권 그랬습니다. 광역계획권. 그리고 저기 위에도 보세요. 광역계획권 광역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디에다가도 광역계획권 아니다가 광역시 X 여러 번 좀 써봐야 된다. 꼭 내 손으로 좀 써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틀려요. 아주 틀리고 나올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지정. 자, 먼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조금 인자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제 지정 목적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전부가 됐건 일부가 됐건,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도 그냥 전부가 아니라 요거요 약간의 일부, 그리고 서울에서도 약간의 일부 이렇게 수립 그쪽 가능하다. 꼭 인천 전부를 서울 전부를 그러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일부 안 된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그입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어디를 일부를, 그러면 네 번째 앞쪽에 거기 일부에다가도 된다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부만 가능하다 이러면 X, 일부도 가능하다.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상을 묶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 참고학습에서도 그냥 일부 된다고만 오 해놓고 자세히 읽지 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네,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자, 먼저 둘 이상의 시도에, 여기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쳤을 때, 자, 그러면요 요 둘 중에서 한 명 한다 그러면 인천시장, 서울시장 지가 해먹겠다고 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둘 이상 이렇게 거쳐놓으면 난리가 없어요. 근데 왜 난리가 없나요? 우리 보통 이제 서울시장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딜까요?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대통령. 아마 지금 여기 서울의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자, 그 다음 물어보기도 하던데 다음에 뭐 하실 건가요? 대통령 하실 건가요? 출마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청계천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못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뭐 잡겠습니까? 머리끄댕이 다 뽑습니다. 진짜로 서로 하겠다고. 요즘은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보다 아마 파워가 더 셀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해먹겠다고 난리가 없겠죠.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합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쯤에다 써놨을 건데 그러면 여기 위에 누가 있지? 시도 위에 누가 있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니네 둘 다 빠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 광역도시계획 수립해라고 지정을 누가 할까요? 윗사람. 그러니까 여기 누구라고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쳤어. 둘 이상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도 하겠다, 도지사도 하겠다, 서로 하겠다고 난리 불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려고. 이러니까 니네 둘 다 빠져. 근데 조심하실 게, 그럼 동일한 도면, 동일한 도.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막 여기 난리가 없어요. 막 수원, 그리고 안양, 그리고 안양, 부천, 그리고 성남, 그리고 화성도 경기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없겠죠. 경기도 여기다 막 군도 있고 양평군도 있고 그냥 우리 KTX 타고 오면 양평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평군, 가평군 난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동일한 도 일 것 같으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시군 있었잖아요. 시군. 동일한 도다. 그럼 누가 할까요? 누가 지죠? 도지사. 동일한 도니까. 근데 둘 이상의 시도, 그럼 머리끄댕이 잡을 거니까 니네 둘 다 빠져. 국장. 동일하대. 아니 수원시하고 양평군하고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 그런다. 경기도지사 윗사람. 거기 광역계획권이니까 니네 좀 수립 좀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 근데 시험 문제가 딱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자, 지정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딱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지정한다. 근데 이 소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기출문제 다음 주에 드릴 거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근데 꼭 맞을 것 같아요. 아닌데. 누구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시. 아니, 왜 또 시가 나옵니까? 시 안 나와요. 시도지사? 그냥 도지사. 이렇게도 냈대요.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기도처럼 같은 도, 그러니까 시군이 있고 같은 도 그랬을 때 도지사만 시가 왜 나와, 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또 틀리게 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문제를 한 35번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짜고 해가지고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래도 틀립니다. 그냥 도지사. 여기다 숫자 1 좀 써놓을까요? 도지사 하나라고. 국장이든지 도지사든지 하나라고. 그리고 여기는 같은 도다. 이때만 도지사가 등장하지 왜 시장을 왜 또 등장하냐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정 절차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힘드실 겁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